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조세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시행되게 될 해외 자산신고법, 즉 FATCA가 7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도 실행을 앞두고 신고가 누락된 계좌에 대한 벌금 문제가 한때 불거졌지만 고의성이 아닐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LA시 소매상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7월을 기준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다음 달부터 변경되게 될 시행안들을 노승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미 조세정보 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자산신고법 FATCA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금융기관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 보유한 잔액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 5천 달러를 초과한 해외 계좌는 미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미 세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가 누락된 계좌에 대한 벌금이 걱정되는 상황. 하지만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밀린 세금 보고를 하면서 quiet disclosure를 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규정인데요. 3년 세금 보고 또는 수정 세금 보고를 하고 6년치 해외 계좌 보고를 하면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규정을 몰라서 못했고 수입이나 자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대형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안이 7월부터 소규모 업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A시에 위치한 소매점에서는 앞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플라스틱백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수의 한인들이 엎주로 있는 LA 지역 소규모 소매점 측은 이미 LA 시민들은 재활용 백 사용에 익숙해져 있어 조례안이 시행돼도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 업소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큰 마켓들이 리유저블 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는 한편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를 가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가주 내에 있는 대형마켓과 소매점을 시작으로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내 지상파 방송들을 재전송하는 인터넷 TV 에어리오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에어리오의 패소 판결은 TV 패드와 같은 유사 전송기기들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에어리오와 미국 지상파 방송사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에어리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에어리오가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대법원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방송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이냐, 단순 불법 저작권 침해냐를 놓고 벌인 공방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에어리오의 패소로 인해 유사 방송 서비스와 기기들의 불법성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한국어 방송을 무단으로 재전송하고 있는 TV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V패드의 한인 판매업체 미디어저널 측은 그동안 에어리오의 사례를 예로 들며 불법성 여부를 부인해왔지만 더 이상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월드컵 기간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전송과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 등 스포츠 불법 중계에 대한 대응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FIFA 법무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FIFA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출해서 같이 공조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TV패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 지상파 방송 3사 변호인 측은 에어리오의 대법원 판례와 함께 TV패드의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연방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전쟁 6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와 6.25 참전유공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의 위훈을 기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엔 한국전에 참전한 미 재향군인들과 함께 미 육군 40보병사단도 참석해 행사를 공동 진행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서 한국군 참전용사들은 미 재향군인회가 수여하는 감사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뉴욕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한인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국은 두 세대를 넘기고도 아직 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젊은 시절 목숨을 걸었던 전쟁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때 미 칠사관이 메가더 장군하고 같이 이 한국에 인천 상륙하셨는데 나도 거기도 또 뛰어들었죠. 그랬다가 이북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난 또 포병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사실 좀 수고를 하고 또 잘 진입 못 쳤다가 그저 오늘에 이르렀어요. 나이가 올해 87세입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국전쟁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 한인사회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그날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절대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제가 죽을 때까지 또 제 후손도 이 6.25 전쟁을 길이길이 빛낼 것입니다. 이제 몸은 멀리 고국을 떠나 미국에 있지만 젊음을 바쳐 조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이 39년 만에 자체 석유를 수출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석유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 어빙과 휴스턴의 에너지 업체 두 곳이 대상입니다. 수출이 허용된 석유 제품은 콘덴세이트라고 불리는 초경질유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 업체가 초경질유를 휘발유나 디젤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해외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석유 수출 허용 조치는 1975년 중동 석유 위기, 오일 쇼크 당시 미국 정부가 원유 수출을 금지한 이후 39년 만입니다. The jobs number is very significant. At its peak, at the high point, we would be supporting almost 1 million additional jobs in this country. 미국이 원유 수출에 나선 건 생산량에 여유가 생겨서입니다. 이른바 쉐일 혁명의 결과입니다. 최근 5, 6년 새 텍사스 등지를 중심으로 대량 생산된 셰일 원유 덕에 미국의 원유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산유량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근접했고 2020년엔 세계 최고 산유국에 오를 게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원유 수출을 놓고 석유 회사들과 환경단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찬반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8월 중 미국산 석유 수출을 위한 첫 화물 선적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보통 자녀가 몇 살쯤 되면 책을 읽어주십니까?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는 공고안을 미국 소아과 의사들이 내놨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칭얼대는 갓난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운 아빠. 곧 소리내 책을 읽어줍니다. We're going to read a book now. A good night kiss. Find the star and make a wish. Night, night, baby. 글씨를 전혀 모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소리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미국 소아과 학회가 처음으로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생후 36개월 내에 뇌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책을 읽어주면 어휘 구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반면 생후 24개월 전에 TV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데다 책 읽어준 효과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학회는 강조했습니다. Reading is part of a fun, joyous, hopefully daily activ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and childre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y tend to communicate with the screen.
학회는 소속 의사 6만 2천 명에게 부모들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권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부모의 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빨리 시작하고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라크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7원 9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